자, 프로배구 출범 20주년 그 베스트 7 이야기가 와 닿기도 하는데 이게 그럴 만한 때가 돼서 이제 나오는 건가요? 네, 말씀드렸듯이 이제 드디어 코보가 네. 2005년 원년에 출범을 해서 2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좀 음. 여러 가지 이제 비전 통합 발표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이제 이벤트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제 10주년 때 이제 포지션별 역대 최고 선수를 한번 선정했었는데요. 20주년이 되면서 이번에도 포지션별 선수 7명을 남녀에서 투표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20년 통산 베스트를 뽑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쵸. 이야, 그 여기에 이름을 올릴 수 있었던 후보들을 보면은 어떤 선수들이 있었는지 좀 떠올려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선수들이 올라가 있나요? 이걸 뭐 이 선수들이 5배수 일단 기본적으로 5배수씩 있기 때문에 선수들 그냥 가볍게 이름만 불러드릴게요. 세터 같은 경우는 남자분은 한선수, 네. 유광우, 권영민, 최태웅, 이민규 이렇게 뽑혔고 여자 세터 같은 경우는 이효희, 염혜선, 김산희, 이숙자 그리고 한수지. 한수지 선수는 세터로도 미들블로커로도 뛰었기 때문에 일단 한수지 선수는 그러니까 기록이 더 좋은 부분이 일단 세터에 있어서 세터에도 뽑혔고 한수지 선수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미들블로커에도 이름이 있어요. 리베로 부분은 어떤가요? 일단 뭐 후보들이 많은데 남자부에서는 일단 여오연, 최부식 두 분이 아마 각축전을 벌일 것 같고요. 여자부에서도 역시 전설적인 선수들이죠. 임명옥, 김혜란 두 선수가 아마 좀 이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 다음 부분은 아웃사이드 히터인가요? 네, 아웃사이드 히터가 많아요. 많기 때문에 이 10명씩 되는 후보를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한 상위 한 3분, 4분 정도만 말씀드리면 남자분은 뭐 곽승석, 레오, 정지석, 전광인, 뭐 서지덕 뭐 이 정도가 있을 것 같고 여자분은 한송이, 박정아, 황민경, 이소영, 표승주의 김연경. 뭐 이 정도까지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나머지 다른 부분들은 이제 아포지 스트라이커입니다. 네, 아포지트에 이제 뭐 남자분은 뭐 박철우, 김학민 정도가 유력하다고 보고 여자부도 뭐 황현주, 뭐 문정환 선수 요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미들블로커 남았나요? 네, 미들블로커는 이제 포지션이 이제 2명이 들어가는데요. 남자부 같은 경우에는 뭐 신영석, 윤봉우, 하현용 뭐 이런 분들 10명이 있고요. 여자부도 국가대표 신인 양효진, 정대영, 김수지 선수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야, 이거 몇몇만 들으면은 어떤 사람 이름을 올려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 좀 추려봤습니다. 이 두 분에게 본인들이 생각하는 포지션별 베스트 7을 만들어 보라고 했거든요. 네. 자, 과연 이 사람들은 이 두 기자는 얼마나 어떤 선수를 어떤 포지션에 역대 20주년 베스트 7으로 뽑았을까요? 먼저 김효경 기자의 베스트 7부터 만나보시죠. 네, 저는 남자부 같은 경우에는 세터 한선수 선수 그리고 아포짓 박철우, 아웃사이드 히터 레오와 이경수, 미들블로커 신영석과 윤봉우, 리베로 여오연 이렇게 선택을 했고요. 여자부는 김산희 세터, 아포짓 황현주 선수, 아웃사이드 히터는 김연경, 박정아, 미들블로커는 양효진, 정대영 그리고 리베로 진짜 고민 많이 했는데요. 임명옥 선수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 오해원 기자의 베스트 7도 보면서 한번 둘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오해원 기자의 베스트 7도 보여주시죠. 네, 저는 일단 남자분은 한선수, 네. 그 다음에 박철우, 거기에 레오, 곽승석의 신영석, 하현용 그리고 여오연으로 7명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여자분은 이효희, 황현주 그리고 김연경, 한송이 그 다음에 양효진, 정대영 마지막 저도 요 포지션 고민했는데 저도 결국은 임명옥 선수로 뽑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대동소이합니다. 대동소이할 겁니다만 서로가 어느 부분에 네. 가중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일단은 보시죠. 어디서 어긋났는지. 일단은 아웃사이드 히터에서 일단 한 사람 어긋났어요. 곽승석, 저는 이제 곽승석과 이경수. 뽑았고 네. 이제 김효경 기자는 이경수. 네. 지금은 상무 국장님입니다. 네, 페퍼저축은행. 네. 자, 그리고 하현용과 윤봉우도 갈렸고요. 네. 그리고 여자 부문에서는 세터가 바뀌었고, 네. 그다음에 아웃사이드 히터에 저는 이제 한송인 선수를 뽑았고 김효경 기자는 박정아 선수. 네. 그리고 양현진, 정대, 나머지는 이제 다 남았고요. 같습니다. 일단은 서로에게 물어보도록 하죠. 김효경 선수의 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오해영 기자? 저는 그러니까 제가 고민했던 부분이 다 저기 들어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어느 부분에 가중치를 두냐가 조금 차이가 났던 건데 왜냐면 남자부 아웃사이드 히터 같은 경우는 저는 이경수 선수를 고민했습니다. 근데 왜 제가 레오를 두고 이경수가 아닌 곽승석을 뽑았냐면 전통적으로 지금이야 좀 그런 색채가 좀 덜하지만 과거에는 레프트는 공격하는 레프트가 있고 그러니까 지금은 아웃사이드 히터라고 하지만 네. 과거에는 레프트라고 불렀습니다. 감독님들도 수비 레프트 한 자리는 수비하는 자리라고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를 그러니까 레오를 공격형으로 레오를 뽑는다면 공격하면 수비형 레프트를 수비형을 하나 뽑고 싶었는데 그 자리에 누구를 둘 것이냐로 고민하다가 뭐 석준호 지금 해설위원도 네. 있고 그다음에 뭐 제가 뽑은 곽승석 선수도 있고 고민을 좀 했어요. 그러다가 저는 왜냐면 그 수비형 레프트는 막 이렇게 내가 에이스다, 내가 1번이다라고 이렇게 드러나는 자리가 그렇죠.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 자리를 정말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많이 뛰고 그러니까 뭔가 석준호 감독이 신치용 감독의 남자라면 뭔가 곽승석 선수는 그래도 조금 더 범용성 있는 그런 수비형 레프트로 꼽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저는 곽승석 선수를 여전히 또 아직 뛰고 있기도 하고 네. 그런 면에서 곽승석 선수를 레오의 파트너로 꼽아봤습니다. 그렇다면 김혜경 기자는 이경수 선수를 뽑은 이유가 저도 사실 이제 레오를 일단 기본으로 네. 정해놓고 3명을 고민했어요. 이경수 사무국장님 그리고 곽승석, 정지석. 근데 사실 이제 곽승석과 정지석이 이제 우리가 석석 듀오라고 많이 부르잖아요. 이 두 선수는 둘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시너지 효과가 맞아요, 났다고 맞아요. 생각하고 사실 이제 이경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좀 상대적으로 약팀이었잖아요. 이 LIG, KB로 이어지는 팀이 그러다 보니까 좀 상대적으로 빛을 못 봤지만 정말 국가대표에서도 그렇고 팀에서도 그렇고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시대의 독보적인 선수였거든요. 네. 스카우트 파동의 네. 주인공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이 드래프트 제도가 뭐 만들어지는 좀 단초를 만들기도 했고요. 좀 그래서 사실 공격과 수비 뭐 모든 면에서 좀 완벽한 선수에 좀 더 가까워서 저는 사실 이경수 선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진짜 김혜경 기자 말한 것처럼 이경수 선수는 약간 불운한 그렇죠. 선수. 네. 그러니까 음, 나는 너무 뛰어난 선수인데 내 팀이 약간 약체다 보니까 빛을 충분히 받지 못했다라는 네. 평가를 받을 수밖에 그러니까 없는. 환경이 뒷받침되지 못한 그렇죠. 비운의 선수. 사실 뭐 MVP 플레이어라고 해도 되는데 우승도 없고 MVP도 한 번도 받지 못했고 좀 아쉬운 비운의 선수라고도 할 수 있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두 분의 의견이 어긋났던 게 미들블로커 부분입니다. 윤봉우 선수와 하현영 선수예요. 친구야 미안하다. 사실 하현영 선수가 네. 저랑 나이가 같아요. 어. 그래서 사실 좀 마음이 아픈데 저도 사실 하현영 선수를 찍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뭐 어쨌든 이것은 좀 현대캐피탈이 원래 미드필로커 예전에 센터라고 불렸죠. 센터 명가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사실 그 시대를 좀 잇는 계보가 있는데 뭐 윤봉우 선수, 이선규 선수, 뭐 최민호 선수, 신영 선수 좀 그 계보에서 그래도 2명을 뽑고 싶어서 사실 신영석, 윤봉우 어쨌든 또 지금은 또까지도 미들블로커 하면 현대캐피탈 그렇죠. 네, 좀 그걸 좀 생각해봤습니다. 오영 기자는요. 저도 일단 뭐 신영석은 당연한 픽이었다라고 본다면 저는 미들 블로커에서는 아까 김효경 기자가 이경수를 왜 뽑았는가에 정확한 얘가 미들 블로커에서 저는 하현영이었어요. 하현영 선수도 본인은 기량이 그러니까 롱런도 했고 기량 분명히 자기가 가진 기량도 뛰어났지만 팀이 썩 네. 부각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우승을 하지 못하고 은퇴했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선수가 충분히 빛나지 못했다. 저는 하현용 선수도 사실은 경기력뿐만 아니라 인성도 갖춘 굉장히 좋죠. 좋은 선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많은 팬들은 하현용 선수의 가치를 충분히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이 좀 하현용 선수가 대단한 선수였다라는 점을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마음까지 더해서 저의 베스트 7에 하현용 선수를 넣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자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여자부는 시작부터 어긋났습니다. 자, 이효희 선수와 김산희. 이거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네.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네, 정말 개인 취향입니다. 취향. 네. 그러니까 저는 이효희 선수를 네. 뽑은 건 하나예요. IBK를 우승으로 이끈 세터는 이효희거든요. 그게 왜냐면 IBK가
그렇게 빨리 우승할 수 있었을까? 할 수 있는 데는 무슨 힘이 있었을까를 보자면 저는 거기 가운데에서는 어쨌든 세터 노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저는 그게 V리그 여자부 역사에서 굉장히 크게 차지한다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이호이 선수 다른 부분보다 그 부분을 높이 샀기 때문에 저는 이호이 선수를 뽑았습니다. 사실 이호이 코치는 또 무려 4팀에서 우승을 했거든요. 사실 이거는 뭐 앞으로도 나오기 힘든 기록일 것 같고 남자부에는 거의 황동일이에요. 네, 우승을 다 했다는 게 그쵸. 중요한 거고. 근데 사실 이호이 코치님이 4번의 팀을 갈아타게 만든 게 사실 김산희 그쵸. 전 코치였거든요. 밀어내기. 네. 밀어내기. 항상 이제 이호이 선수가 있는 팀에 김산희 선수가 오면서 밀려나고 또 어떻게 보면 늦게 핀 꽃이었단 말이에요. 네. 사실 전성기로만 봤을 때는 김산희 세터가 좀 더 좀 우위에 있었던 게 아닌가. 근데 이제 선수 커리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또 이호이 선수가 또 빛난 점이 있었고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가장 처음으로 좋아했던 배구 선수가 김산희 코치였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팬심을 담아. 네, 왠지 오해원 선배가 이호이 코치님을 뽑을 것 같아서. 네. 아, 이게 서로 너무 잘 알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대단한 선수를 갖다 놔도 각자 어느 부분에서 이제 플러스 점수를 주냐 마이너스 마이너스 점수를 빼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 아마 100이면 100 같은 팀이 나오기는 네. 어려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갈렸던 지점 아웃사이드 아웃사이드입니다. 박정아와 한송이었어요. 아, 이것도 어렵다. 저는 네. 한송이 선수도 뭐 포지션 변화, 그러니까 최근에 배구를 보신 분들은 이제 한송이 선수가 미들블로커로 그렇죠. 이제 네.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한송이 선수를 왜 높이 샀냐면 일단 이 선수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인의 체형에서 특히 여자 선수가 이 정도 큰 키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운동 신경, 그러니까 운동 능력이 저는 김연경 선수는 그냥 외계인이에요. 차치하고 그렇죠.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야. 그냥 빼놓고 보자면 네. 저는 한송이 선수가 정말 특이한 케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송이 선수가 현역 시절에 사실 박정아 선수보다도 엄청 마음고생을 했던 게 원조가 한송이에요. 그렇죠. 거의 둘은 닮은 꼴이죠. 그쵸. 왜냐하면 김연경의 대각선에서 그렇죠. 리시브 공략을 당해야 하는 그래서 욕을 먹는 포지션이었거든요. 선수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연경을 꼽자면 나는 아직까지 한송이를 같은 원팀으로 가야 된다라는 생각에 저는 그런 면에서 한송이 선수를 꼽을 수밖에 없었다. 똑같은 이야기를 박정아 선수한테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네. 사실 런던 올림픽에서 이제 한송이 선수가 굉장히 마음 고생을 했다면 이 리우에서 박정아 선수가 굉장히 똑같은 바톤 터치를 한 마음을 거죠, 두 했거든요. 4년 간격으로. 물론 이제 그거를 또 4년 뒤 도쿄에서 이겨내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또 어쨌든 이 배구는 팀 스포츠이기 때문에 우승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박정아 선수가 5번의 우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IBK에서 3번, 그리고 도로공사에서 2번. 자, 페퍼에서만 우승까지 하면은 정말 완벽한 김연경을 제외한 넘버원 아웃사이드 히터가 될 수 우승 있다. 같은 2연승 했습니다. 너무 낮게 보는 거 아니에요? 네. 아, 근데 마지막 미션은 너무 어렵다. 네, 네. 굉장히 어렵지만 네. 그걸 해내야 또 거의 뭐 그 정도 연봉에 맞는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두 기자분이 뽑은 베스트 7 알아봤는데요. 자, 이 코보 20주년 베스트 7 행사 12월 9일까지 열린다고요? 네,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이번 단순히 뭐 배구 관계자들의 투표로만 뽑는 역대 베스트 7이 아니고요. 배구 팬들도 25%. 네. 그러니까 이번에 굉장히 뭐 팬 투표도 있고 같이 코트에서 땀 흘렸던 감독 선수가 뽑는 포션도 25%고 그다음에 저희 같은 이제 취재 현장에서 언론사와 중계방송사 그분들 25%. 그분들도 25%. 거기에 이제 코보도 코보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각 구단 관계자들도 상호 투표. 그러니까 고르게 배구 어떻게 보면 넓은 의미에서 배구인이라고 네. 할 수 있는 분들이 다 투표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앰플을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네.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제발 많이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이런 것들은 팬들이 참여형 이벤트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좀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경품도 있네요. 보니까 아까 경품 보니까 그 피규어 세트도 있었고요. 팀 그리고 코보 피규어. 팀 코보 피규어. 네, 팀 코보 피규어라 그래서 이번에 코보가 20주년을 맞이해서 네. 그 동물들을 배구 선수로 만들어서 네. 되게 귀엽게 만든 그
피규어가 있습니다. 그 피규어 세트하고 그다음에 이제 연맹 책자. 그러니까 한국 배구 연맹 20주년 역사서인데 뭐 이런 걸 경품으로 줘요. 좀 돈을 주라고 상금. 내가 그린카드도 얘기했지. 그린카드도 상패 이런 거 말고 금일봉을 주라고 선수들한테. 그러면 잘했다고. 저부터 투표했을 것 네, 같은데. 그러니까요. 요즘 팬들의 투표를 이끌어내려면은 피규어 오케이. 귀엽고 좋죠. 쓸모 있죠. 책은 역사서 책은 그냥 온라인에 PDF 파일로 올려놓으세요. 아, 갈아서 보게끔. 그것도 저기 많은 분들이 보면 좋은 거잖아. 돈을 주라고. 제가 볼 아니면 땐 티켓을 주든가. 뭐 경기장 뭐 어느 경기장이라도 갈 수 있는 뭐 자유이용권, 자유이용권. 뭐 이런 걸 차라리 주시는 게 더 좋았을 것 같긴.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네. 연맹에서 굉장히 저는 최근에 좀 불만인 게 그동안에는 안 했거든요. 네. 이런 활동들을. 근데 이제 좀 조금 그나마 하고 그래도, 있어요. 네. 근데 아직은 조금 그런 거에 적극적이지 못하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더 가서 채찍질을 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계자분들 보신다면서요, 이거. 돈을 주세요. 네, 그러면 진짜 많이 할 거예요. 아니 스타벅스 커피 쿠폰만 줘도, 그치. 예, 진짜 커피 쿠폰 한 100장 뿌리면 그렇게 막 크게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연맹 측에서 봤을 때 한번 시원하게 한번 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12월 9일까지니까 배구팬 여러분들은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플러스 한정의 무대